저희 키무토TV의 두 번째 게스트분이십니다. 대한민국 쥐락펴락 하시는 유튜브의 거물, 우리 180만 유튜버 신사입니다. 주원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사실 엄청 고수잖아요. 아니에요. 네? 저 아니에요. 갖고 계신 통찰이나 통찰까지는 아니고, 통찰까지는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쭉 얘기를 하자면 네. 지방의 뭐 분양권이나 네. 뭐 아파트 갭으로 갖고 있는 것들 주임사 묶여 있는 거예요. 못 판 거가 몇 채 있고, 법인으로는 오피스텔, 그리고 재개발 하나 하고 있고, 건물도 하고 뭐. 지방 분양권도 하셨고 주임사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얘기 들려줄 수 있어요? 완전 초창기? 그게 언제쯤이에요? 완전 초보 때는 2014년 뭐 이때예요. 왜냐면 제가 2013년에 빌라 분양하는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저는 그때 부동산이라 그러면 다 빌라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행하는 사람이 무조건 부동산 투자에서는 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부동산 투자 같은 거는 아줌마들만 하는 거고, 실제 돈 버는 건 땅 사가지고 시행하는 사람이 진짜 돈 버는 사람이고, 다른 애들은 하수다. 출연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 오래된 거를 사가지고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거, 그거를 해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할 수가 없겠구나. 지금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처음 접근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뭐 찍으러도 가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서 그때 이제 빌라 경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빌라 경매로 사가지고 세팅을 잘하면 풀피가 된다. 부천에 원종동, 고강동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가 되게 쌌거든요. 그런 쪽으로 알아보고 하다가 뭐 잘 안 됐죠. 손절했어요. 처음에 하다가 돈 좀 까먹고. 그럼 첫 투자는 빌라 부천에서 경매를 낙찰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경매를 했는데 계속 네. 폐찰해가지고 그냥 샀어요. 아, 그렇죠. 금방 다시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때 부동산 투자는 다 망했다고 막 이러던 때였는데 제가 그거를 대출을 껴가지고 샀는데 뭐 세를 맞춰서 이제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공부 막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막 체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할 그것도 없었어요. 뭐 체계적으로 어디서 해? 지금이야 유튜브 이런 거 있지만 그때는 그 카페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수업을 들으려면은 되게 웃긴 게 무슨 활동을 해가지고 레벨 올려가지고 신청하는 시기도 있고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거 안 해야겠다. 부딪히면서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책 보고 이러면서 했는데 잘 안 됐고, 전세가율도 바짝 붙어 있고 내가 지금 안 사면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유보금자리론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책에 MCI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공제를 안 하고 80%를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있으니까 지금 말로 영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대출이랑 대출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2015년에 서울 아파트를 사고 이때 얼마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한 5천만 원. 매매 그럼 한 5억 정도 사서? 아니 3억 9천인가. 근데 그게 10억을 갔으니 아직도 갖고 계세요? 아이고 팔았죠. 왜냐면은 비과세 받는 유일한 집이었으니까. 그게 제가 이걸 파는 시점에 비과세를 리셋을 한다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네, 법이 네. 바뀌어가지고 2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산정한다는 거예요. 난 이미 그죠. 비과세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들을 다 팔고 이게 남아야 비과세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팔았거든요. 근데 최종 1주택 비과세 다시 돌렸네. 그때 시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비과세를 안 받는다 그러면 10억에서 한 15억까지 올라야지 가져가는 돈이 비슷한 거예요. 그 가격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릴 돈이면 팔아가지고 딴 거 해야지 하고 20년에 이걸 팔으니까 한 6, 7억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번 돈 있잖아요. 그거 합쳐가지고 이때 한남동을 재개발을 샀어요. 2020년 1월에 샀는데 그게 또 10억 올랐어요. 그 갈아타기 타이밍이 아주. 마포를 팔아가지고 한남동을 살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쵸. 입지를 따져보면. 그리고 그때 얘네가 한 번 레벨업하고 난 다음인데 재개발은 아직 안 쏜 거예요. 타이밍이 오겠다. 그래서 이때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로 바꿔놨죠. 그게 10억 지금 올랐고. 네. 마포가 7억 정도 올랐었고. 네. 그걸 딱 갈아탔는데. 그죠. 이거만 합쳐도 17억이야. 그러니까 차익이. 네. 그게 이제 한 채. 만약에 내가 이후에 유튜브로 돈을 못 벌었다면 이거를 했던 게 저의 방향성이 됐겠죠. 그거고 제가 렌탈 스튜디오 하면서 번 돈으로 이제 갭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던 돈 다 한 거고 그다음에 돈이 없잖아요. 네네.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 테크트리로 마포에 15년
2020년도에 내 집 마련을 해서 네. 들고 있다가 약 7억 정도 올라서 네. 이제 비과 해가지고 한남 뉴타운으로 딱 했는데 한남 뉴타운의 상가주택으로. 그게 또 10억이 나는 네. 차익이 네. 1주택 갈아타기에 정말 네. 모범 사례인 그러니까 요 방향성이 하나 있으셨던 거고 그 다음 버는 돈들은 이제 서브로 지방갭 투자. 그때 7호선 연장이 아직 되기 전이었는데 부평 거기랑 거기 공장 있는데 네. 공사하고 그죠. 있었어요. 네, 네. 거기가 괜찮겠다 그래서 좀 하고 그 다음에 풍덕천이랑 죽전 용인에 용인에 왜냐면 분당을 갭을 제가 할 수 있는 돈이 그때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막 중공공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유행을 했어요. 한동안. 맞아요. 그래서 싼 거를 네. 그 공시지가 낮은 거를 중공공을 하면은 대출이 거의 다 나온다. 이래가지고 용인이랑 인천이랑 뭐 하다 보니까 총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을 좀 채워야겠다. 그런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공공으로 싼 아파트들을 쭉 모으기 시작했죠. 음. 근데 그게 되게 저의 큰 실수였어요. 그때 갭이 딱 붙은 거예요. 입주 물량을 안 봤어요. 입주 물량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아직 역전세를 맞기 전이에요, 이때가. 그러고 나서 갭이 되게 붙었잖아요. 원래 갭이 이렇게 붙으면 저 서울 아파트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전세가 가만히 있고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막 상승을 했어요. 전세가도 좀 따라 올라가고. 근데 지방에 딱 갭이 붙어 있는데 공급이 쏟아지니까 같이 꺾이더라. 근데 저는 그나마 이거를 월세 세팅을 했으니까 버텼는데 그 와중에 갭이 붙어 있으니까 사인만 하면은 한 채씩 생기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세 채는 또 갭으로 사가지고 거기가 좀 고생을 했죠. 예. 근데 월세가 합쳐서 한 4, 500?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떨어지든 말든 어쨌거나 딴 걸로 잘 벌고 있으니까 스튜디오 하다가 쇼핑몰도 시작을 한 상황이 돼가지고 월에 뭐 한 3, 4천 뭐 이렇게 벌었어요. 그때 서울이 이제는 더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좀 올랐고 다른데 갭으로 산 것들 용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샀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이 조금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뭐 500? 1000? 거의 안 오른 거나 다를 바가 없이. 이걸 되게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10개 넘게. 네. 지방 여기저기에 임장 다니고 이랬는데 아 부동산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되네. 서울이 이게 다 올랐나 보다. 왜냐면 지방이 이렇게 되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제가 역전세를 맞아요. 어디세요? 충청도도 그렇고 수지도 그렇고. 18년이 지금하고 되게 분위기 비슷했는데. 네, 되게 비슷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벌긴 벌었으니까 팔까 했는데 안 팔았어요. 왜냐면 무슨 책에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거라고 누가 써놔가지고 그래서 안 팔았죠. 안 팔길 잘했죠. 네, 결과적으로.